신선한 1학년 아이들 통합과학 화학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화학이란 무엇인가? 화학이라는 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 눈으로 보는 세계, 우리가 거시세계라고 하죠. 거시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 뭔가 변화한다 맞죠? 변화, 거시세계의 물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저게 왜 저렇게 되지? 를 뭐로 설명한다? 원자로 설명한다. 미시세계를 대표하는 원자로 설명하는 학문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화학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시세계와 미시세계를 뭐 해준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화학이다. 그러면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미시세계의 원자를 조작해서 거시세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초과학 중에서 화학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의 길로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자, 원소의 주기성 보시면 여기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원소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많이 배웠지만 선생님이 원소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리면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진 입자로 구성된 물질 또는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양성자 수를 가진 입자로 구성된 물질 또는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 얘는 국제적인 정의입니다. 모두가 국제적 정의다. 그걸 중학교 때 했는 거 요거쟁이.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으로서의 정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론 화학적으로 물질을 구성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요걸 무엇이라고 한다? 원소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 누가 원소의 정의를 물이다, H2O다 라고 이야기해서 웃겼는데요. 웃기진 않았습니다. 창의적이었는데요. 한때 탈레스라는 사람은 물이 모든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사원소다라고 해서 사원소설이라는 이야기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정의가 아니고 원소라고 있는 정의는 이런 거 같은 양성자수를 가진 입자로 구성된 물질 또는 원자의 종류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산소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O2 이렇게 하고 이렇게도 적죠. 자, O2라고 적는 것은 물질로서의 산소입니다. 얘도 원소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산소라는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O. 이 둘 다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정의는 물질 또는 원자 종류로서 원소를 정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주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규칙성입니다. 규칙성. 어떤 규칙성 또는 공통성을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입니다.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원소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빅뱅 때 138억 년이라고 하죠. 초기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라는 측면에서 큰 꽝 빅뱅으로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현재 받아들이 적고 있는 우주론입니다. 이때 뭐가 생겼다? 여러 가지 원소가 생겼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소, 우리 몸속에 있는 수소 이런 것들이 다 언제 생겼다는 거지? 이때 빅뱅 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경치가 참 좋은데요. 우리 몸, 바닷물, 지각 이렇게 보이는 것들은 모두 다 뭐로 되어져 있다? 원소로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각과
바닷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29쪽입니다. 29쪽 페이지 29 지각, 바닷물, 우리 몸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을 여기 쪽 적어봤죠. 지각 여기서부터 산소, 규소 그 다음에 바다도 뭐 물이 제일 많으니까 맞죠? 바다 물이 제일 많으니까 수소, 산소 나머지 물, 수소, 산소 빼고는 이제 염소가 가장 많네. 염소하고 나트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산소가 가장 많습니다. 수소가 앞에 적혀 있지만 산소가 가장 많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그래프의 형태로 나오면 요게 보면은 뭐냐 하면 여기 산소가 많죠. O2 산소 O2는 물질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산소일 때는 원소는 산소 규소는 Si 이렇게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알루미늄 뭐 이런 순서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번에 선생님이 여기 뭐 우리 몸 오늘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 탄소 수소 뭐 이런 순서대로 대략적으로 비율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각하고 우리 몸 기억할 수 있겠죠. 산소 다음에 나오는 게 산소가 공통적으로 제일 많고 산소 다음에 나오는 건 지각에서는 규소 그리고 우리 몸에서는 탄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각 그리고 우리 몸 바닷물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소의 종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원소를 나누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원소를 나눌 수 있는 공통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과정을 우리가 과학적 탐구 방법 중에서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류. 자, 어떤 정의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요 남학생이 이렇게 해놨네요.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는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체, 솔리드, 누가 그룹 이름도 잘 알던데 솔리드, 리퀴드, 액체, QUID, 리퀴드. 그다음 기체는 뭡니까? 가스, GAS, 그렇지? 가스. 요 맨 앞 글자를 따서 S, L, 그다음 G 이렇게 쓰면은 물질의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태를 나타낸다. 자,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겉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고 우리 몸에 많이 들어있는 것, 그리고 적게 들어있는 것 나누어서 그 좋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지만 2006년도 기준으로 약 100여 종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118. 원소는 118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92번까지 우라늄이죠. 92번까지가 어떻게 된다? 자연계에 존재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98번까지도 존재하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92번까지 자연계에 존재하고 있다. 알아두셔야 될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원소의 종류는 118가지다 라고 봅니다. 자,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원자하고 원소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소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죠? 원소라고 하는 것은 성분을 나타내고 얘는 뭘 나타낸다? 입자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정했었죠. 물질 또는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게 원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O2라고 해도 어디에 속한다? O2나 뭐 수소, H2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쓸 때는 다 어디 물질로서의 뭘 나타낸다? 원소를 나타낸다라고 봐도 됩니다. 원소 기호.
자, 원소 기호는 나올 때마다 암기합니다. 암기한다. 나올 때마다 암기한다. 화학에서 원소가 왜 제일 중요하노? 물론 원소가 제일 중요하고 나올 때마다 암기하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물질에 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그 물질을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노? 물, H2O, 뭐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화학식으로 하잖아, 맞지? 화학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질이 나올 때마다 화학식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듯이 한 개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라, 알았지? 다음 원자의 정의 여기 나옵니다. 요것도 역시 국제적인 정의야. 입자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 있지.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로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요게 원자입니다. 입자로서의 원자. 선생님이 아마 세 가지 수소 원자 세 가지를 예를 들어 줬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요게 지금 뭘 그려놓은 거냐 하면 원자의 모형을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들 통합과학에서는 누구의 원자 모형을 사용하는가 그러면 보어라는 사람의 원자 모형을 사용합니다. 자, 보어라는 원자 모형은 중심에 이렇게 플러스 전화를 띄고 있는 요게 뭐냐 하면 양성자입니다. 그리고 요게 뭐냐 하면은 궤도, 궤도, 전자가 돌아다니는 궤도, 그 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은 요 마이너스라고 표시해서 전자입니다. 자, 수소를 그리라고 하면, 수소 원자를 그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쌤, 이건 뭔가요? 자, 요 위에 표시하는 요 1은 여러분 그냥 약속이야. 질량수라고 하는데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수 더하기 그 다음에 무슨 수? 중성자 수. 요걸 합친 걸 우리가 질량수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소는 또 쓰임 중수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양성자 한 개와 전하를 띄고 있지 않은 요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중성자. 그리고 요 궤도를 그리고 요 궤도 위에다가 뭘 나타냈다? 여기 전자를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의 원자 모양에 의하면 요 전자는 요렇게 궤도를 따라서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성자하고 이 양성자하고 원자의 중심에 있는 요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원자 핵이라고 합니다. 이제 원자 핵이라고 한다. 원자 핵. 그러면 여기 수소가 또 있네요, 맞지? 여기 수소가 또 있습니다. 양성자 한 개랑 그 다음에 중성자 두 개, 전자 한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영어에서 나타난 영어. 있지? 트릴리움. 요렇게 D, T 요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 원자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 있으나 이것들 다 뭡니까? 원자의 종류를 나타내는 뭐에 속한다? H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의 종류에는 수소의 종류에는 누가 있다?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이렇게 세 가지 원자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원소죠. 이게 원소가 되겠고 원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소의 종류가 뭐보다 많다? 원자의 종류보다 많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자하고 원소하고 잘 알겠죠? 앞으로 선생님이 모형을 그릴 때는 요걸 그릴 겁니다. 이거 뭐야? 궤도를 그릴 겁니다. 궤도, 전자가 돌아다니는 길, 궤도를 그려서 원자 모형을 표시할 건데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모형은 지금 보호 모형은 틀린 모형입니다. 됐지? 보호 모형은 틀린 모형이다. 전자가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다는 것은 현대적인 모형에서는 틀린 모형이지만 우리가 뭘 설명할 때 전자를 가지고 뭘 설명할 때 원자의 모형이나 또는 전자를 가지고 뒤에 화학 결합을 설명할 때는 아주 유용한 모형이기 때문에 뭘 사용한다?
부호 모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의 종류 중에서, 원자의 종류가 아니고 원소들이 118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18가지가 있는데 얘를 몇 개의 중요한 원소들로 나누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은 뭡니까? 원소들의 공통점을 추론할 수 있다. 공통적인 성질, 공통점을 추론할 수 있다. 자, 뭘 보고 한번 판단하는가 그러면 원소를 분류하는 기준을 반응성으로 보고, 반응성이라 하는 것은 화학적인 성질을 통해서 원소들의 공통점을 한번 구분해 보겠다라는 말이죠. 이 그림은 뭡니까? 빗대어 설명하면 원소의 종류는 많지만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며 고양이 공통점 찾을 수 없겠지. 있겠죠. 여기 뭐 있노? 척추.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공통된 성질로 금속 구분하기에서 요 금속 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보는가 그러면 알칼리 금속. 자, 용어 처음 나오는 건 알아나리. 알칼리 금속. 알칼리 금속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지. 자, 리튬, 나트륨, 구리, 아연, 철, 페놀프탈레인 용액 이런 게 실험 재료로 사용됐네. 원소기 한번 써보자. 리튬 써봐봐. Li, 구리, 나트륨, 구리, Cu, 아연 맨 이제 Zn, 철, Fe 이렇게 나올 때마다 쓰레. 그리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즉 물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수용액의 성질 중, 수용액의 성질, 액성이라고 하지. 액성이 주로 액성을 판단하는데 주로 뭘 판단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들어봤나?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들어봤지?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색깔이 무색이고 염기성에서는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주로 뭘 확인하는 데 사용된다?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인지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지시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기성인지 확인하는 지시약이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페놀프탈레인이라는 용액이 나올 때는 뭘 확인하는 거다? 염기성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왜 색깔이 무색이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지? 요게 궁금하면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해서 찾아서 조사해서 선생님한테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우와 이렇게 해줄 겁니다. 선생님이 우와 하고 하트 표시하고 참 잘했어요 도장 찍어줄 테니까 가지고 옵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 쭉 보시면은 칼로 자르죠. 과정이 칼로 잘라봅니다. 칼로 자르는 것은 뭐 때문인가 그러면 여기 금속을 칼로 자르는데 특히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리튬과 나트륨을 안에 잘라서 본다는 얘기는 리튬과 나트륨의 겉부분은 얘들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겉부분은 이제 산소하고 결합한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나트륨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산소하고 결합한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산화 리튬, 얘는 산화 나트륨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바깥쪽 부분은 산화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미 리튬이나 나트륨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라서 진짜를 보고 싶다는 말이죠. 자른다는 얘기는 안쪽에 있는 리튬과 나트륨, 산화되지 않은 리튬과 나트륨을 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르면은 칼로 이렇게 쉽게 잘려요. 칼로 쉽게 잘리고 그러면 우리가 뭐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자른 표면도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잘라도 보고 안쪽의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칼로 잘라 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조각이죠. 조각. 이 조각. 금속 조각이죠. 자, 금속 조각하고 요게 뭡니까? 물입니다, 여러분. H2O. 얘들 어떻게 해준다? 떨군다는 얘기는 만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만나게 한다는 뜻은 뭡니까? 맛있다는 뜻은 아니지. 만나게 한다는 뜻이. 만나게 한다는 뜻은 뭘 시킨다는 말이야? 화학에서 화학적 용어로 하면 반응시킨다. 뭐하고 반응시킨단 말이야? 금속 조각과 물을 반응시킨다는 말이지. 반응시키고 난 다음에 얘는 뭡니까? 과정 3을 거친 다음에 뭘 떨가본다. 즉, 이 안에는 뭐가 생겨져 있겠습니까? 물과 금속이 반응을 하고 난 다음에 생성물이 여기에 생겨져 있겠지. 자, 이걸 뭐야? 확인한단 말이지. 여기서 뭡니까? 페놀프탈레인 영어 앞대가리를 떠서 PP라고 이야기합니다. PPPPPP. 이걸 떨가본다는 얘기지. 떨구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이 속에 뭐가 많으면 H 플러스보다 OH-가 많은 상태. 요 많은 상태면은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때는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입니다. 요 읽을 줄 알지? 요거 읽어봐. 수소이온의 수보다 수산화이온의 수가 많다. 물 속에. 그러면은 액성이 염기성이다 라는 겁니다. 액성이 염기성이다. 원래 아무것도 없다면 순수한 물이죠. 순수한 물은 잘 없지. 순수한 물. 진짜 순수 말 그대로 순수 여기 물 숫자니까 순수는 진짜 물밖에 없으면 H 플러스 수하고 OH 마이너스 수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우리는 이미 물과 금속 조각을 반응시켰기 때문에 요 물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지. 물 속에 어떻게 됐단 말이야? OH-가 많아진 상태가 된다. 진짜 많아진 상태가 되었는지 페놀프탈레인을 넣어서 한번 확인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가 라고 보았을 때 이런 결과가 보여집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리튬, 나트륨 공통점 찾아봅시다. 광택, 은백색의 광택을 가진다. 그 다음에 칼로 잘리니까 무르다. 됐지? 무르다.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 그 다음 페놀프탈레인 색깔이 무슨 색입니까? 붉은색이다. 뭐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네요. 구리는 붉은색 광택을 띈다. 나머지 구리, 아연, 철. 얘들은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얘들은 지금 우리의 목적 아니고 들러리입니다. 구리, 아연, 철도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얘들은 나중에 전이금속이라는 덩어리로 아마 대학교 가서 배울걸? 고등학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학교 가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튬, 나트륨의 공통적인 성질에 주목하시면 됩니다. 자, 리튬과 나트륨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뭘 포함해서 갈륨까지 쌤, 요 밑에 있는 거는 뭔데요? 요 밑에 있는 거는 누비듐과 세슘이라는 원소인데요. 얘들도 같이 알칼리 금속에 속합니다만 얘들은 위에 거 3개 알기도 힘들다 맞지? 얘들은 그냥 루비듐, 세슘, 알칼리 금속이구나. 중요한 것은 리튬, 나트륨, 갈륨이 밀도가 어떻게 된다? 0.53, 0.97, 0.86으로 우리가 물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1g/ml라고 이야기합니다. 1g/ml. 물론 뭐 4도씨라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1g/ml라고 보면 됩니다. 얘들 그래서 물보다 어떻습니까? 밀도가 작으니까 물보다 가볍다. 그리고 불꽃 반응색은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이 원소들이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색깔을 나타내는데 불꽃색이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이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쌤, 이거 왜 그런데요? 왜 노란색인데요? 왜 빨간색이고? 왜 불꽃 반응색이 이렇게 된가?
조사해서 가지고 오시오. 그러면 하트 표시. 됐습니까? 자, 정리를 해놨습니다.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금속 원소는 쉽게 자를 수 있을 정도로 무르고 물에 뜰 만큼 가볍다. 자, 물에 뜰 만큼 가볍다는 밀도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물의 밀도 1, 그리고 나머지는 1보다 작습니다. 물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키고 수용액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구면 붉게 변한다. 길제. 이 긴 것을 우리가 짧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와, 쌤 이것도 되게 긴데요. 자,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물질의 종류를 뭐로 나타내고 물질의 종류를 이런 화학식으로 나타내고 화살표 그리고 플러스를 통해서 연결한 이런 형태의 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 배웠죠? 화학 반응식이라고 합니다. 자,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 왼쪽은 반응물, 오른쪽은 생성물. 요 앞에 있는 거는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M은 뭘 나타낸다? 요 M은 금속 뭐야? 리튬, 나트륨, 칼륨 요것들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건 고체 상태제. 고체 상태의 금속 M과 M을 어디 넣으면 이건 물이라는 물질의 화학식이지. 물에다 넣게 되면 MOH 요건 수용액이지. AQUEOUS 아큐어스 그 다음에 가스 이렇습니다. 자, 수소가 생기고 이건 수소 H2제. 수소 H2가 생기고 수소라는 물질을 H2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얘는 염기성 물질이죠. 수용액 안에서 수용액에 이게 수용액이란 뜻이죠. 수용액 물 속에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물 속에 OH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생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서 한 거를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알칼리 금속을 어디다가 물과 반응시켰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시키고 얘가 생기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어떻게 된다? 붉게 바뀐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화학 반응식 찬찬히 써가면서 의미를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알칼리 금속 어디에 이용되노라고 했을 때 나트륨 등이죠. 이 나트륨 등입니다. 가로등에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배터리지. 배터리 할 때 뭘 사용된다? 리튬이 사용되는데 리튬이 사용되는 주요한 이유 중에서 가벼움에 있습니다. 배터리 가볍다. 0.53 이렇게 가볍기 때문에 리튬이온 전지에 사용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어떻게 된다? 과학과 생활 얘는 한번 읽어보시오. 됐지? 읽어보시오.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